안녕하세요. 문제풀이 1 부분을 맡게 된 21학번 최혜현입니다. 먼저 챕터 1,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순서대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효 숫자를 고려하여 식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A번의 경우 더하기를 해주면 43.0524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덧셈과 뺄셈의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가장 적은 유효 숫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3자리,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4자리이므로 더 적은 3자리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얘를 고려해주면 43.05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변의 경우 계산을 해주면 879.299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얘는 유효 숫자가 2자리, 얘는 유효 숫자가 4자리이므로 더 적은 2자리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2자리까지 제한을 해주는데 이때 이 숫자가 5 이상이므로 더하기 1을 반올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값은 879.30이 나오게 됩니다. C번의 경우 10의 3승을 계산을 안 해주고 먼저 2.93 곱하기 0.732를 해줍니다. 그러면 2.14476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게 되고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 덧셈과 뺄셈과 다르게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3자리고 이 경우도 유효 숫자가 3자리이므로 최종 결과값은 유효 숫자가 3자리로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14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변의 경우 나누기를 해보면 0.10134615615라는 값이 나오고 앞의 자리는 유효 숫자가 4자리, 뒤의 경우 유효 숫자가 3자리이므로 더 적은 3자리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답은 0.10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은 박스에 너비,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주어져 있고 이 박스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너비가 15.5cm, 다음에 길이가 27.3cm, 높이가 5.4cm이므로 부피는 너비 곱하기 길이 곱하기 높이 이므로 15.5cm 곱하기 27.3cm 곱하기 5.4cm가 됩니다. 얘를 다 계산을 해주면 2285.01 세제곱cm가 나옵니다. 이때 문제에서 유효 숫자를 고려하라 하였으므로 얘는 유효 숫자가 가장 적은 2자리로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2300 세제곱cm가 되고 얘를 다르게 표현해주면 2.3 곱하기 10의 3승 세제곱c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3 곱하기 10의 세제곱cm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분자의 평균 속도가 나와 있고 이 속도를 mile per hour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위 변화 문제이죠. 얘를 풀어보면 515 m/s 여기에다가 미터를 마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때 1m가
0.006이 마일이고 다음에 60초가 1분이고 그 다음에 60분이 1시간이므로 얘를 다 계산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일과 아워만 남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515 곱하기 0.0006이 곱하기 60 곱하기 60 단위는 마일 per hour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1.15 곱하기 10의 3승 마일 per hour가 됩니다. 이 문제도 단위 변환 문제입니다. 얘는 리터를 갈론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1갈론이 3.7854 리터라는 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3.4 곱하기 10의 4승 리터 곱하기 3.7854 리터분의 1갈론을 해주면 0.8981854 곱하기 10의 4승 갈런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효 숫자를 고려해주면 가장 적은 유효 숫자의 개수인 2에 맞춰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0.90 곱하기 10의 4승 갈런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9.0 곱하기 10의 3승 갈런이라고 쓰면 되고 B번의 경우 이 값이 주어져 있고 이때 트럭이 가득 차 있을 때 가솔린의 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주면 3.001 갈런 곱하기 우리가 아까 구한 이 값을 해주면 10의 3승 갈런을 해주면 27 곱하기 10의 3승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27000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염소가 질량이 35인 염소가 75.78%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37인 염소가 24.22% 존재하고 있을 때 염소의 원자 질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100분의 존재하는 퍼센트 곱하기 질량 값을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35.4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35.45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양성자 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원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량 숫자, 질량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임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원자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가 22개라 했으니까 원자 번호도 22가 되고 22인 이게 이 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자 질량의 경우 질량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므로
22 더하기 26을 해주면 48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래 중성 원자라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20이랑 19로 다르게 되므로 얘는 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표시를 해주면 플러스가 22가 있고 마이너스가 19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3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것이고 B의 경우를 보면 일단 원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16개, 그 다음에 전자가 18개이고 근데 황의 양선자 수는 16이므로 질량은 16 더하기 16 해서 3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18개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문제는 화합물의 이름을 붙이는 문제입니다. A1의 경우 플러스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B와 C의 경우는 H가 있으므로 얘는 산 화합물이고 C와 D의 경우는 양 공유 결합 화합물입니다. 먼저 이온 결합 화합물부터 보자면 앞에 양이온인 포타슘을 먼저 적어주고 뒤에 음이온인 설페이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B의 경우는 CN이 하이드 이온이므로 이때 IDE로 끝나니까 얘를 하이드로익 애시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사이닉 애시드가 답이 되고 NO3의 경우 나이트레이트 이온이므로 ATE로 끝났으니까 익 엑시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릭 엑시드가 답이 됩니다. 다음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과 다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다이라는 그런 점두사를 붙여줘야 하는데 먼저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다이, 다음에 산소인 옥시드가 답이 됩니다. 이 경우도 염소가 두 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다이, 다음에 세 개인 트리 옥사이드가 답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챕터 3 문제입니다.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반응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어떤 반응물도 완전히 소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소 기체가 3.0몰, 산소 기체가 3.0몰 남아있고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가 3.0몰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처음에 어느 정도 존재했냐라는 거를 묻는 문제인데요.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N2 기체 더하기 H2 기체 만나서 암모니아 그리고 얘를 개수를 맞춰주면 1, 3, 2가 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질소 기체를 NA몰, 다음에 수소 기체를 NB몰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기체가 3.0몰,
3.0몰, 3.0몰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이 암모니아는 0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반응을 통해 3.0몰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계수를 비교해서 1대 3대 2가 x, y 3.0몰이니까 x랑 y는 각각 1.5몰, 그다음에 4.5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몰에서 1.5몰을 반응을 했더니 3.0몰이 남은 거니까 Na는 결국 3.0 더하기 1.5가 돼서 질소 기체는 처음에 4.5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B 빼기 4.5가 3.0몰이므로 NB는 7.5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N2가 4.5몰, H2는 7.5몰입니다. 이 문제는 X의 분자식이 주어져 있지 않고 X가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로만 구성되어져 있을 때 X 0.255g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0.561g과 물 0.306g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때 X의 실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의 0.561g을 이용해서 X의 탄소의 질량을 알아낼 것이고 그런 다음 물의 0.306g을 이용해서 X의 수소의 질량을 알아낼 것입니다. 먼저 탄소의 질량부터 구해보자면 0.561g CO2 곱하기 44.0g CO2가 1몰의 CO2이고 다음에 1몰의 CO2 안엔 1몰의 탄소 원자가 있고 1몰의 탄소 원자는 12.0g의 탄소이므로 이를 다 계산하면 0.153g의 탄소가 됩니다. 다음에 몰수를 구해보자면 0.153g의 탄소에다가 탄소의 몰 질량인 12.0g/몰을 나눠주면 0.01275몰이 되고 얘를 유효 숫자를 고려해주면 0.0128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구해보면 0.306g H2O 곱하기 18.0g의 H2O가 1몰의 H2O이고 1몰의 H2O 안엔 2몰의 H가 있고 1몰의 H는 1.0g H니까 얘를 다 계산해주면 0.034g H가 됩니다. 그런 다음 H의 몰수를 구해주면 0.034g H에다가 H의 몰 질량을 1.0g/몰을 나눠주면 0.034몰이 나옵니다. 산소 원자의 경우는 탄소와 수소와는 다르게 X의 총 질량인 0.255g을 이용해서 구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0.255에다가 탄소의 질량인 0.153g에 수소의 질량인 0.034를 더한 값을 빼주면 0.068g이 나옵니다. 이를 이용해서 산소의 몰수를 구해주면 g에다가 산소의 몰 질량인 16.0g/몰을 나눠주면
0.00425 몰이 나옵니다. 따라서 탄소 몰수랑 수소 몰수, 산소 몰수 비를 구해주면 0.0128 대 0.034 대 0.00425가 되고 가장 작은 수인 0.00425를 모두 나눠주면 3 대 8 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X의 실험식은 C3H8O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C3H8O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F2O3가 CO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할 때 만약 F2O3 150.0g을 이용했고 이 F2O3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철의 이론적인 산출량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F2O3의 질량이 나와 있으므로 이 F2O3의 몰수를 구해주면 질량에다가 F2O3의 물질량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때 철의 물질량은 55.845이고 산소의 물질량은 16.0이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150.0에다가 159.69를 나눈 값이고 얘는 0.93931999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그럼 몰수를 구했으니까 Fe2O3가 이 몰수만큼 반응했을 때 Fe가 몇 몰 생성되는지를 구하려면 일단 반응 개수가 1대 2이므로 0.939319993 대 2 몰수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F2의 몰수는 2 곱하기 0.939319993이 되고 여기에다가 질량을 구해야 되므로 F2의 몰질량을 곱해주면 55.845를 곱해주면 답은 104.9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50.0의 유효 숫자는 4자리 수이므로 4자리 수로 맞춰주면 104.9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B의 경우 만약 실제 산출량이 87.9g이면 퍼센테이지 산출량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인데 퍼센테이지 옐드는 이론 산출량 분의 실제 산출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산출량인 아까 104.9g을 넣고 실제 산출량에 87.9g을 해주고 100을 곱해주면 정답은 83.8%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83.8%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